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 화면? 당신의 방?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 세상?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방금 사라졌던 세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나타난 이 세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집니다. 나무는 단단하고 하늘은 푸르며 커피는 따뜻하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단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면 이 질문은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3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버클리. 그리고 그의 생각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꿨죠. 버클리는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즉, 당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무집,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이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관념일 뿐이라고요. 미쳤다고요? 잠시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버클리의 이 기묘한 철학 관념론을 파헤쳐 볼 겁니다. 물질 없는 세상은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의 현실은 얼마나 진짜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환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685년 아일랜드의 킬케니에서 조지 버클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죠. 왜 세상은 이렇게 생겼을까? 신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은 어린 버클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하며 당시 유럽을 뒤흔들던 새로운 사상에 빠져들었죠. 버클리가 살던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발견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고 외쳤죠. 존 로크는 인간의 지식이 감각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 물질은 우리의 감각과 별개로 존재한다. 버클리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만약 내가 나무를 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정말 존재할까? 이 질문은 버클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고민을 했죠.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버클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데아도 물질도 필요 없다고 했죠. 세상은 오직 우리의 지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 생각은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어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나눴고 로크는 물질의 실제를 강조했지만 버클리는 그 모든 구분을 뒤엎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는 건 관념뿐이다. 버클리는 20대 초반에 그의 가장 중요한 책, 인간 지식의 원리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죠. 세상에 물질이란 없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 관념일 뿐이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물질이 없다니?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손으로 만지는 책,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가짜라는 걸까? 버클리는 미친 걸까? 아니면 천재였을까? 자, 그의 철학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무를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듣고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질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 나무는 당신이 보든 말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버클리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나무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버클리의 관념론입니다. 그의 핵심 문장은 간단해요. Es est percipi.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나무를 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나무에서 반사되어 당신의 눈으로 들어오고 뇌가 그 신호를 해석해서 나무라는 이미지를 만들죠. 당신이 경험하는 나무는 결국 당신의 뇌 속 그림입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아는 건 나무 자체일까? 아니면 나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일까? 그의 답은 간단했죠. 우리는 관념만 알 수 있다. 나무의 물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필요한 가정일 뿐이다. 버클리에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념과 마음. 관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
색소리, 냄새, 촉감이고 마음은 그 관념을 지각하는 존재, 즉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방을 나가면 이 방은 사라질까? 내가 나무를 보지 않으면 나무는 존재하지 않을까? 버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버클리는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지 않을 때 신이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다. 신은 모든 관념을 유지하는 궁극의 마음이죠. 그래서 당신이 방을 나가도 신이 그 방을 보고 있기에 방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답이 아니에요. 버클리는 신을 통해 세상의 일관성을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정말 물질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쯤에서 잠시 버클리의 관념론이 단순히 이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죠. 그의 철학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꿈을 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꿈속에서 당신은 집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 커피를 마시죠. 꿈속 세상은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그 모든 게 사라져요. 버클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꿈과 얼마나 다르지? 꿈속 나무와 현실의 나무, 둘 다 네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버클리의 관념론은 3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그의 생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직접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뇌는 감각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해석한 이미지를 만들죠. 예를 들어, 색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빨간 사과는 빛의 파장이 당신의 뇌에서 빨강으로 해석된 결과일 뿐입니다. 버클리가 옳았을까? 우리가 아는 건 결국 뇌 속의 관념일 뿐일까?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시 현상을 보신 적 있죠? 이 선은 실제로는 같은 길이인데 당신의 뇌가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건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버클리는 이런 점을 직감했죠. 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뇌의 해석, 즉 관념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지과학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단순화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의 얼굴을 볼 때 뇌는 그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대신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요. 그 패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만든 모델일 뿐입니다. 이건 버클리의 주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결국 뇌가 만든 관념의 집합이다. 더 놀라운 건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이 현실을 결정한다고 하죠. 전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특정 상태를 가지지 않아요. 이게 버클리의 존재는 지각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버클리는 양자 물리학을 몰랐지만 그의 직관은 현대 과학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물질은 필요 없고 모든 건 디지털 관념일 뿐이죠. 버클리는 이런 생각을 듣고 미소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물질은 정말로 필요 없는 개념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정말 물질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퍼즐이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세상이 관념이라면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택이 그 세상을 만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버클리의 관념론은 매력적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큰 반론은 상식에서 나왔죠. 이 책상이 내 마음속에만 있다면 왜 내가 발을 차면 아픈 거지? 이건 존 로크 같은 물질주의자 주장입니다. 그들은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감각은 그 물질을 반영한다고 믿었죠. 데카르트도 비슷했어요. 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생각했죠. 정신은 생각하고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 하지만 버클리는 반박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건 색소리, 촉감 같은 관념뿐입니다. 물질은 그냥 우리가 상상한 개념일 뿐이에요. 또 다른 반론은 신에 대한 의존이었어요. 버클리가
신이 모든 걸 지각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게 너무 편리한 답이라고 느꼈죠. 만약 신이 없다면 버클리의 체계는 무너질까? 버클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은 단순히 세상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존재일 뿐이다. 신 대신 다른 영원한 마음을 상상해도 이론은 성립한다. 가장 유명한 반론은 사무엘 존슨이라는 학자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버클리의 관념론을 반박하며 돌을 찾죠. 내가 돌을 차면 아프니까 이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버클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느낀 건 돌이 아니라 돌에 대한 관념이야. 통증도 네 마음속 관념일 뿐이야.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믿나요? 버클리의 관념론은 단순히 학문적 논쟁에 그치지 않아요. 이 철학은 윤리적 질문도 던지죠. 만약 세상이 우리의 관념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관념에서 비롯된 걸지도 몰라요. 반대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관념일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 그림일까? 버클리의 질문은 오늘날 더 강력하게 울립니다. 가상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VR 속 세상은 물질이 없죠. 그건 컴퓨터가 만들어낸 관념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VR 속에서 나무를 만지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죠. 버클리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세상은 관념일 뿐이다. 메타버스는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당신은 아바타로 친구를 만나고 집을 짓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죠. 그 세상은 물질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히 진짜로 느껴집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메타버스나 현실이나 둘 다 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일까요? 당신이 보는 건 조작된 이미지, 즉 관념입니다. 심지어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 결과 당신의 세상은 점점 더 당신의 관념에 갇히게 되죠. 버클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네 마음이 만든 필터일 뿐이야. 더 무서운 건 딥페이크 기술이에요.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히 복제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죠. 당신이 보는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버클리의 관점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의미 없어질지도 몰라요. 둘 다 결국 당신의 관념이니까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적 있나요? 매트릭스는 버클리의 관념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모두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관념을 조작하고 있다면, 버클리의 철학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얼마나 진짜일까요? 버클리의 관념론은 철학사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생각은 이마누엘 칸트에게 영감을 줬죠.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직접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식이 세상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헤겔도 비슷하게 정신이 현실을 만든다고 믿었죠. 현대 철학에서는 현상학이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흐름이 버클리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건 결국 우리의 관점 아니냐는 거죠.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버클리의 관념론은 단순히 세상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철학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믿는 진실, 당신이 쫓는 목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건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정말 존재할까요? 버클리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죠. 너는 무엇을 진짜라고 믿고 있나? 그리고 왜?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퍼즐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 깊이 연결된 질문입니다. 버클리의 관념론은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렌즈죠. 당신이 보는 나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꿈꾸는 미래, 이 모든 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충분히 진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버클리는 한 가지 더 말했죠. 만약 세상이 관념이라면 그걸 지각하는 너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 걸까? 당신의 인식,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질문, 그게 바로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죠.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당신이 믿는 가치, 당신이 꿈꾸는 미래, 그 모든 건 당신의 관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버클리가 옳다면 당신은 이미 창조자예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생각인가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목표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만든 관념일까요? 이 질문은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목표가 당신의 관념이라면 당신은 그걸 바꿀 힘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버클리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삶이 달라진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버클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지각하는 한 그건 존재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어떤 현실을 선택할 건가요?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코멘트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버클리의 관념론을 믿나요? 아니면 물질의 세상을 믿나요? 혹시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함께 탐구할 겁니다. 자,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